현장에서 경찰이 도망갔습니다. 경찰은 이 가정에 또다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 가정이 파괴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 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사건 당시 지체된 10분의 시간에 경찰이 무엇을 했는지 알기 위해 CCTV 공개를 청원하였습니다. 이번 층간소음 사건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가족은 사건 발생 2-3개월 전부터 가해자에게 살해 협박, 성희롱, 괴롭힘 등으로 4차례 신고를 했었습니다. 사고 당일에 20대 딸이 성희롱으로 가해자를 신고하였음에도 피해자 보호 조치는 없었으며 2차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남경, 여경 2명이 출동을 하였는데 남경이 아빠와 이야기를 하려 1층으로 내려간 그 순간 가해자는 엄마의 목을 칼로 찔렀습니다. 아빠가 비명소리를 듣고 다시 집으로 올라갈 때 여경은 비명을 지르며 내려오고 있었고 딸이 가해자의 손을 붙잡고 막고 있었습니다. 이후 아빠가 가해자를 막고 있던 10분간 경찰 2명은 사건 현장, 즉 가족의 집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10분 후에나 올라온 경찰은 아빠가 제압한 가해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피해자 보호나 구호 조치 없이 빌라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청원인이 청원한 CCTV 공개는 바로 이 10분의 영상입니다. 청원인은 왜 CCTV 공개를 청원하였을까요? 청원인의 형부, 즉 피해 가족의 아빠는 청원 이전에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빌라 관리를 맡고 있는 LH, 경찰, 법원 등을 방문했습니다. LH 방문 시에는 출동 경찰 2명의 동의가 있어야 CCTV 공개가 가능하다고 하여 영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건 수사 중으로 증거자료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은 CCTV 증거 보전 요청과 정보 공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피해 가족의 CCTV 공개 요청이 거부된 것은 법률적 이유로 보여집니다. LH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변호사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출동경찰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찰의 거부는 보통 기밀유지 등의 이유를 들어 수사와 관련된 자료는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CCTV 증거를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삭제 폐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 보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경찰은 왜 가족에게 CCTV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올해 일어났던 사건들 중 이번 청원과 유사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울산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선 피해 아동 학부모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CCTV 열람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영상 모자이크 등을 해야 한다며 경찰이 시간당 10만원씩 총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학부모는 당시 CCTV 열람을 포기했었습니다. 수사가 모두 끝나고 해당 자료들이 법원의 증거 자료로 넘어간 뒤에야 증거물 열람을 통해 피해 아동이 더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학부모가 경찰이 못 찾은 추가 80건이 넘는 학대 건수를 찾았고 다시 재수사를 하였습니다. 최초 경찰은 학대 건수 23건을 발견했으나 재수사 결과 총 83건을 추가로 발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자 가족들이 CCTV를 확인하는 절차는 어려워 보입니다. 청원인의 형부는 검찰에서 CCTV 일부를 보고 왔습니다. 피해자가 칼에 찔린 현장을 목격하고 내려오던 여경은 비명을 질렀고 비명을 들은 청원인의 형부와 남경은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때 내려오던 여경은 목에 칼에 찔리는 신용을 하였고 남경은 그대로 뒤돌아서 여경을 밀며 내려갔다고 합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점을 말합니다. 그중 경찰 현장 매뉴얼의 문제, 미숙한 훈련의 문제, 경찰 채용 시 채용 기준, 자격의 문제 등 다양한 시선으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올해에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역시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문제일까요? 경찰 매뉴얼 관리 규칙에 현장 매뉴얼이 있습니다.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 5단계 치명적 공격, 즉 총기 사용도 가능한 현장이었습니다. 과잉 진압이 두려워 4단계, 즉 폭력적 공격 적용을 하더라도 최소 테이저건을 사용 가능한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남경, 여경은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갔습니다. 즉
과잉 진압 문제와 매뉴얼의 문제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2022년 12월 초 경찰청장은 이 사건에 대한 사과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청장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 경찰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저버린 명백한 잘못이라고 사과했습니다. 현장에서 도망쳤던 남경 여경은 해임, 인천경찰청장은 사퇴, 인천노년경찰서장과 지구대장 등 4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 경찰청장은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 피해자 보호, 매뉴얼 제정 및 첨단 장비 개발 그리고 적극적인 법 집행으로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대안은 향후 이와 같은 사건을 막을 수 있을까요? 같은 사건을 두고 국내 유명한 범죄학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청장과의 말과는 조금 상충되는 얘기입니다. 경찰 직무 능력은 책으로 학습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고 채용 제도를 선교육, 후 채용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으며, 미국은 폴리스 아카데미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경찰에 지원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경찰 직무에 부적격한 사람을 골라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폴리스 아카데미 같은 선교육, 후 임용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경찰 시험 합격 후 폴리스 아카데미에서 나고자가 상당수 나오지만 한국의 경우 경찰 공채 시험이 어렵고 중앙경찰학교 졸업은 사실상 나고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두고 현직 경찰청장과 범죄학 박사의 대안은 전혀 다릅니다. 과연 무엇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민청원에는 경찰 관련에 대한 청원이 5,000건이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미래에도 유사한 청원이 계속 올라올 것입니다. 청원인의 청원에 공감하신다면 더보기란의 링크로 가셔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